안녕하세요. 솔비식물원 정기성입니다. 한국무늬 동백나무의 기원과 특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6번째 오늘의 주인공은 백중입니다. 백중은 처음 등장할 때는 북두 삼태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여기서 삼태극은 하늘천, 땅지, 사람인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거창한 이름인데요. 이는 초기의 무늬 모양이 삼반, 중투, 복륜, 삼광중투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인 데에서 유래합니다. 먼저 백중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중의 산지는 무늬 동백나무의 보고인 전남 완도군입니다. 백중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백산이라는 사람이 부유한 중투무늬 동백에서 기인합니다. 처음 발견 시에는 이름이 없다 보니 누가 갖고 있는 무늬 동백나무라는 식으로 불린 개체들이 있는데, 이 품종 역시 백산이 갖고 있는 중투무늬 동백이라는 말을 줄여서 백중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백산이란 분의 본명은 부경희 씨인데, 한국무늬 동백나무의 역사에서 꼭 기억되어야 할 분입니다. 야생화의 한 품종으로 인식되어 치미인들이 기르던 무늬 동백나무를 어엿한 하나의 독립된 품종으로 일으켜 세운 오늘날의 무늬 동백나무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한 초기 무늬 동백나무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십니다. 전남 서남해권의 야생화 동호인들이 야생화의 한 품종으로 배양하던 것을 수도권에 보급시킴으로써 무늬 동백나무의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무늬 동백나무의 초기에 배양과 유통으로 혁혁한 역할을 하신 복두성 농원의 최용문 씨와 아이비 박은혜 씨, 백산 두경희 씨는 한국무늬 동백나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입니다. 무늬 동백나무와 관련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자료는 차후에 제작하여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이제 백중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중은 언뜻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기업의 백복륜입니다. 하지만 백복륜이 고정되지 않고 중간에 후육질에 옅은 백색 중투무늬가 출현합니다. 이는 깊은 무늬의 백중투가 화려해서 광합성에 충분하지 않기에 가끔씩 후육질에 옅은 백중투 잎이 출현하여 나무의 생존을 이어가려고 하는 생존 전략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백복륜이 아닌 후육질의 무지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해서 제거하는 것은 나무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백중의 경우에는 옅은 백중투의 무늬를 가진 짙은 녹색 잎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백중의 또 다른 특징은 잎이 안으로 오므라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애동인들 중에는 백중과 달팽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품종 모두 깊은 백복륜의 잎이 안으로 오므라져 있어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두 품종의 차이점을 사진 자료를 통해서 구별해 보겠습니다. 첫째, 백중은 달팽이에 비해서 잎이 작은 편입니다. 지심도의 잎과 같이 작은 잎, 즉 소엽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팽이도 다른 품종과 비교할 때에 잎의 크기가 큰 편은 아닙니다. 둘째, 가장 확실히 구별되는 차이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백중은 생존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짙은 후육질의 잎에 옅은 중투무늬를 지닌 잎이 나타나나 달팽이는 끝까지 백중투가 고정되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달팽이는 백중에 비해서 중심부의 녹색이 넓고 짙기 때문에 고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백중과 달팽이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무늬동백나무 백중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을 잘 감상하셨는지요? 어떤 애동에는 자신이 배양하고 있는 백중은 녹색의 옅은 백중투가 나타나지 않고 백복륜의 무늬만 나타나는 고정품이라고 자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나 삽목 초기에는 백중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두 가지 무늬 패턴이 반복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비식물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무늬 동백나무의 품종별 기원과 특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솔비식물원 정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